1189화는 이모가 루피에게 검을 꽂은 직후에 참혹한 광경에서부터 숨막히게 시작됩니다. 이모는 단 한 번의 공격에 그치지 않고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던 또 다른 무기, 바다의 신의 검을 스스럼 없이 꺼내들어 루피를 다시 한번 잔혹하게 찌릅니다. 이어 두 개의 검을 교체해 루피의 몸을 거대한 나무에 완전히 고정시켜버리며 압도적인 지배자의 무자비함을 과시하죠. 나아가 이모는 완전히 압도당한 루피를 정신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에이스의 죽음을 조롱하고 서브를 겨냥하며 세 형제가 모두 바보라고 말하죠. 한편 원거리에서 일행을 살피던 우섭은 루피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음을 본능적으로 강하게 감지하며 불안에 떨며 말합니다. 루피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이 불길한 기운은 뭐야? 한편 궁코를 뒤덮고 있던 얼음은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으나 그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로키로 전환되고 전장의 긴박함 속에서 로키는 하랄드가 비극적으로 사망했던 그날 샹크스와 나누었던 깊은 대화를 기억해냅니다. 회상 속 샹크스는 말하죠. 로키, 명심해라. 세계 정부는 이미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눈보라를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진짜 경계해야 할 자는 따로 있다. 이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왕. 그자가 가진 힘은 네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이때 샹크스의 말을 가만히 끊으며 과거부터 이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현재의 격전지로 돌아옵니다. 이문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 부하들에게 치명적인 힘을 하사합니다. 조로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머즈에게는 분노의 검, 그람을 전달하고 곧이어 상대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킬링엄에게는 성스러운 명령의 창, 롱기누스를 화사하며 전장을 더욱 혼돈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때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이무가 자유자재로 꺼내어 휘두르는 이 모든 무기들이 무려 800년 전 허의 옥자에 꽂혀있던 전세계 정부를 세운 19명의 왕들이 남긴 검이자 원시의 무기들이라는 점이었죠. 누구도 세계의 왕이 되지 않겠다던 맹세의 상징은 사실상 허울 뿐인 거짓말이었으며 이무야말로 그 모든 왕들의 무기를 독점한 채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절대자임이 드러납니다. 이무는 이외에도 천벌검 네메시스, 원마검 스티그마, 요도 무라마사 등 다양한 신화와 전승을 담은 강력한 무기들을 직접 후원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이무가 있는 중심부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무가 최후의 일격으로 형천의 도끼를 들어올려 루피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묵직한 기운과 함께 스코퍼 가반이 전격적으로 나타나 이무의 치명적인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반격의 불씨가 지펴지는 가운데 1189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 이번 1189화의 첫 번째 분석 포인트는 19인의 왕이 남긴 무기들의 실체화입니다. 이무가 전투에서 사용하는 바다의 신의 검과 형천의 도끼를 비롯해 부하들에게 하사한 분노의 검과 신성한 명령의 창 등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무기들은 마리즈와 허의 옥자 앞에 영원한 평화의 맹세로 꽂혀있던 19개의 무기들이죠.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며 감히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던 왕들의 무기가 어째서 이무의 손에서 다시 현현하여 무자비한 폭력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무라는 존재가 지닌 진정한 공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무가 직접 고대병기급에 버금가는 막강한 명도와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꺼내 쓴다는 것은 단순한 무력 행사를 넘어 800년 전 세계를 재편했던 20인의 힘 전체를 이무 혼자서 집대성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세계를 지키기 위해 바쳤던 왕들의 맹세마저 이무의 손아귀에 장난감처럼 붙잡혀 있으며 세계 정부의 권력 구조 그 자체가 오직 이무 한 사람의 절대적인 힘을 떠받치는 허울뿐인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라는 거죠. 다음 분석 포인트는 루피에게 닥친 치명적인 위기와 전설의 구원자입니다. 이모의 손에 의해 루피가 나무의 두 개의 검으로 강하게 고정되는 연출은 루피에게 역대급 최대의 위기가 닥쳤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 앞에 루피가 무력화되는 이 장면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선사하죠. 다만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전황을 뒤집는 결정적인 구원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로절적단의 전설적인 멤버이자 렐리의 버금가는 거물인 스코퍼 가반입니다. 과거 샤븐디 제도에서 렐리가 대장 키자로의 공격을 막아내며 루피 일행의 방패가 되어주었듯
이번에는 가반이 나타나 이무의 치명적인 공세로부터 루피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과거 로저 시대의 전설의 세대가 현재 루피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대의 위기를 구원한다는 매우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국면을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극적인 등장은 향후 전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가반이 과거 레일리처럼 루피를 구원해낸 이후 직접적인 조력자나 수련의 길잡이가 되어줄지, 아니면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며 오히려 루피가 더 높은 단계로 각성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앞으로의 전개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겠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샹크스입니다. 이번 1189화에서 밝혀지길 하랄드가 사망했던 그 비극적인 날, 샹크스는 로키에게 세계 정부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물밑에서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해온 미래의 거대한 전쟁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 전쟁의 진짜 타깃이자 적이 단순한 해군이나 세계 정부의 조직원들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꼭대기에 군림하는 세계의 왕, 즉 이무를 직접적으로 겨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은 샹크스가 오랫동안 성지 마리조아의 비밀이나 공백의 세계의 진실에 얼마나 깊숙이 접근해 있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동안 샹크스가 세계의 운명이 걸린 순간마다 신중하게 움직인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결전의 판도를 읽고 있었기 때문임이 비로소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이 회담의 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샹크스는 단순한 정의로운 상황이나 균형을 수호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브라는 절대악과 다가올 종말적 전쟁을 홀로 오랜 시간 준비해온 설계자이자 관측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재정이 됩니다. 로키와의 연대가 과연 현재의 루피 진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샹크스가 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숨막히게 주목되는 대목이겠죠. 마지막 분석 포인트는 루피의 위기를 감지한 우섭입니다. 이번 화에서 우섭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루피에게 닥친 치명적인 위기를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장면은 향후 우섭의 전투력 각성과 겸색 패기의 비약적인 성장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복선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무대가 거인들의 나라 엘바프라는 점은 이 장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엘바프는 대대로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기를 꿈꿔온 우섭에게 있어 영혼의 고향이자 비약적인 성장이 예고된 핵심 에피소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드레스로자 편에서 안경탑 저격 당시에 견문색 패기의 눈을 처음으로 떴던 우섭이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깨부수고 견문색 패기를 기하급수적으로 각성하여 팀이 결정적인 순간을 구해내는 불의 겸 핵심 저격수로 거듭나게 될지 앞으로의 활약상에 더욱 기대를 모으는 대목입니다.